헬로 선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11월 23일 화요일 여러분의 수시대입 궁금증을 해결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 눈도 오고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이제 연말의 느낌이 물씬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제 수능을 끝내신 올해 고3 친구들, N수생 여러분들 이제 수능 이후에 있는 대학 논술, 면접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정시 준비하시는 친구들 이제 지금 각 대학별 특징들 알아보시면서 또 열심히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올 연말에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드리고 또 정시까지 고민하시는 친구들도 올해 대입에서 목표한 결과 있기를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하이세 어서 오세요. 딸들에게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설이님 왔네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피디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수능 때 되면은 그 수능 한파라는 게 용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올해는 사실 수능 한파 없다 해서 오히려 오늘부터 굉장히 좀 추웠어요. 그리고 올 초에 조금 날씨 좀 이상했죠. 그쵸? 3월, 4월, 5월 들어갈 때까지 막 눈이 온다, 한파다 할 정도로 봄 날씨 같지 않게 추위가 계속 좀 이어졌던 그런 한 해였는데요. 올 겨울에 또 우리 친구들 논술 보러 다니고 면접 보러 다닐 때 많이 춥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네, 친구들 강조드리는 밖에서는 에서 또 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수능 시험 보러 갈 때도 좀 한두 겹 입었다 벗었다 이렇게 걸쳤다가 벗었다가 할 수 있는 옷들을 입고 가자 이렇게 안내 드린 것처럼 이제 수능 전에 우리 10월에 면접 보던 친구들 복장하고는 지금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따뜻하게 입고 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기할 때 굉장히 더울 수도 있고 사실 굉장히 추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핫팩 같은 것도 챙겨가고 그리고 이렇게 자켓을 좀 벗을 수 있게끔도 준비해 가는 그런 식으로 준비해 가면 그래도 면접 내용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설인이가 일단 줌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설인이 줌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석준이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멘토님. 어서 오십시오. 설인아. 저 멘토님, 네, 들립니다. 잘 그 들립니다. 질문을 아직 다 못 써서 아, 2분 뒤에 해도 될까요?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줌 몇 개 더 질문 올리면 다 네. 되었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한 번에 다 연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올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석준이가 멘토님 안녕하세요. 어제 라이브 방송 때 숭실대 1차 합격 발표 소식만 남기고 호련히 사라져버렸네요. 부모님과 산책 중이었어? 그랬구나. 멘토님, 오늘은 제가 줌 면접 시간에 제 얼굴을 보여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숭실대학교 면접이 비대면 줌 면접이라 멘토님과 면접을 통해서 익숙치 않은 기본적인 시선 처리법 익혀야 될 것 같아서요. 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오늘 줌 면접은 밖에서 해야 돼가지고 줌 면접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지체될 것 같아요. 가능해질 때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 비대면 줌 면접일 경우에 우리 유의사항 있었죠? 그 카메라 부분을 아이 컨택을 잘 맞춰서 하면서 답변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근데 혹시 제 얼굴 멘토님만 볼 수 있게 설정이 안 되나요? 제 얼굴이 유튜브를 통해 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약간 민망스러워서요 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방송에 나오는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설정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거는 선택을 하긴 해야 돼, 석준아. 알겠지?
마스크 끼고 해도 돼요. 좀 쑥스러우면 마스크를 끼고 아이 컨택 하는 거 정도만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마스크 끼고 해도 돼. 알겠지? 승찬이 어서 오십시오. 선우야, 어서 와. 어서 오세요. 우리 선우 또 수능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면접 준비 열심히 하고 있죠? 줌에 지금 들어올 수 있으면은 들어와서 가벼운 질문부터라도 답변 말해보는 연습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딸드래기님께서 줌 잘 들립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이세도 잘 들려요 했어요. 승찬아 어서 오세요. 이제 우리 기말고사 대학생들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마지막 또 기말고사도 최선을 다해서 보고 학점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시험이다 뭐다 고민될 부분들이 많을 텐데 열심히 또 공부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승찬이가 팁을 주고 있어요. 혹시나 4대 준비하시는 분들 팁. 요새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 하셨어요. 이 부분에서도 준비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했어요.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것들, 교사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게 과연 교육이라는 것에 맞는 방향이며, 그렇다면 그게 과연 효율적이라면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내야 되는 건지 뭐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승찬이 팁을 또 우리 4대 가시는 친구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우도 좀 남겼고요. 일단은 설인이 네, 줌 준비됐습니다. 네네 하고 순서대로 또 선우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좀 찾아가 보죠. 연습 많이 했어요, 오늘? 오늘은 음. 외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거의 즉석에서 어, 그 조사하고 정리하느라 네네. 이제 한번 즉답을 네,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연습은 하긴 했는데 네. 딱 외우지 100% 외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입을 떼서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네, 네, 연습 한번 해보죠. 일단, 지금 건축에서 이슈되고 있는 것과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생각한 것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는 김포 장릉 문화재 주변 아파트 철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보통 문화재 주변에 아파트를 지어야 할 때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또 내년에 6월 달에 입주 예정자분들이 입주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생겨서 첨예하게 대립한 상태입니다. 건축공학자를 지망하는 입장에서 건설사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피해를 받은 것과 제가 입주 예정자였다면 제가 당장 살 집이 없어지기에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구청과 세 개의 건설사 모두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를 부분 철거를 하고 입주 예정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는 공사의 책임 주체로서 바뀐 개정안에 대해서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청은 어, 문화재청에서 개정안을 통보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런 개정안을 찾아보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재청은 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지를 늦게 알았지만 뒤늦게라도 공사를 중지 명령을 함으로써 문화재청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의 문화재 주변에서 아파트가 지어진 적이 있는데 그 아파트는 삼각형 모양으로 지붕을 깎아서 오히려 문화재에 피해가 안 되도록 지었습니다. 이처럼 문화재를 보존해야 하는 이 국민적 정서나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는 3,600세대의 것이지만 저희 세계문화유산은 우리나라 국민의 모두의 것이고 또 그 다음 세대도 그 문화를 향유해야 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아파트를 부분 철거를 진행하고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이에 맞는 문제의 책임을 가진 어, 회사나 단체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잘 찾아봤어요? 네, 유튜브 음, 열심히 봤습니다. 음, 설명하는, 네, 그 청와대 국민청원도 보고 뉴스도 보고 음, 이것저것. 읽어보면서 정리했어. 네, 어쨌든, 이제 뭐가 이제 그 대립되고 있는 포인트인지, 그거를 이제 짚어서 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어, 사실 이게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뭐, 그쵸?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아까 문화재청 말고 이제 구청이랑 건설사에서 책임지고 해야 네, 된다. 네, 응, 응, 응. 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치? 문화재도 네, 보호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지금 말한 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네. 중간에 건축공학자를 꿈꾼다고 했는데 건축공학자가 네. 뭐 하는 거예요? 어, 건축공학자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축공학과에 지망해서 건축공학의 일을 하는 건데 건축공학에서는 구조, 시공, 건축 자재, 건축 환경 설비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어, 자연재해,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현상에 의해서 건물이 흔들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어, 건물의 구조를 점검하고 또 이에 대한 적절한 연구를 하는 학문인데요. 때로는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총 관리하는 업무를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연구실에 들어가서 관련된 연구를 하는 직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앞부분에 약간 정의 같은 네. 거를 한 문장으로 좀 내렸으면 좋겠어. 건축공학이랑 아, 어떤 건데. 네네네. 왜냐면 바로 우리가 뭐 대학에 가면 구조, 시공, 자재, 설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잖아. 그거는 이제 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는 디테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앞부분에 건축공학이라는 거를 좀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정의로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좋다. 약간 사전적 정리 그렇지, 같은 건가요? 사전적 정의 거죠, 사전적 정의. 음, 그거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화학원에서 철의 부식 방지 방법에 대한 기사문을 썼어요? 네네. 네네, 그거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네. 철은 현대 건축에서 빼면 안 되는 자재라고 볼 정도로 연성과, 연성과 전성의 특징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철이 만약에 부식되면 우리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화학 시간에 철의 부식의 그런 개념을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방법에 알게 되었는데, 보통 철이 공기 중에 산소나 물이 접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철 위에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사한 것은 내우성강이라는 건데요. 어, 내우성강은 그 철의 부식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일반 강에다가 굴이나 크로늄 같은 미량의 원소들을 첨가하여 만든 저합금강입니다. 어, 대기에 습기나 산소를 만나는 동안에 안정한 녹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철에 붙게 되는데 그 녹으로 인해서 녹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녹층은 산소나 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서 철이 산화되어 부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쓰이는 장점으로는 유지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재도장이 힘든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잘 쓰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내하는 활동이었어요? 기사문 작성해서 어,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그냥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더 깊게 탐구해서 기사문을 작성하고 그거를 교실에다가 전시해서 친구들이 보면서 어, 내가 알지 못했던 분야라도 좀 관심을 키우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유지관리 비용도 뭐 적고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아니, 뭐가 가능한? 그, 철이 부식됐을 때 그걸 음, 다시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을 음, 도장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거를 다시를 할 때 재도장이라고 하는데 음, 그것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음, 그 내우성관 같은 경우는 음, 이미 녹이 만들어져 있어서 네. 녹이 더 이상 진행이 녹으로서 안 녹을 되는 거지. 막으니까 그치? 예. 좋아요. 막으니까 응, 재도장이 힘든 지역이더라도 페인트 칠하는 것보다는 음, 더 네, 잘 관리가 돼서 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그 장점 말고 보완점이나 부족한 점은 없어요? 단점이나? 제가 부족한 점을 찾고 싶었는데 네. 그 제가 인터넷 자료를 많이 찾아봤지만 없어. 내우성강이라는 게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음, 제가 구글링해서 연구 논문에서 찾아본 그거 제외하고는 음. 어,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알 수 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학 들어가서 저는 또 안전에 관련된 어, 그 지식을 얻고 싶은데 네네. 이런 거의 단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어, 공부해 나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상식선에서만 생각해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보이는 부분이나 미적인 네네. 부분이거나 아까 이제 그런 관리가 용이치 않은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재도장 안 해도 되게끔 해도 눈에 보여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네네. 그냥 그렇게 상식선에서 답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보를 찾아보진 못했지만, 그냥 이제 생각해봤을 때, 어디에 사용될지 생각해봤을 때, 그런 내용으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 만약에 없다면, 진짜 정보를 못 찾았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을 페인트 네네. 칠을 해서 사용하는 거는 깨끗하게 마감을 네. 해야 되는 공간에서는 지금 이 부식된 상태로 그냥 둬서 부식으로 부식을 막는 이 방법을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아? 네네네. 그, 네네. 그냥 우리가 상식선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네네. 그런 얘는 것 같아요. 그치 다시 페인팅 하기 어렵거나 뭔가 좀 막 어렵거나 그 위치 자체가 건물에서도 오히려 그 눈에 보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면 이렇게 만들어놔도 될 텐데 눈에 잘 보이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놓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네네네. 그럴 수도 있고 한번 정보가 없다고 하니까 서린이가 찾아봤는데 음,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냥 일단 네네. 지금처럼 만약에 뭔가 추가적으로 더 물어보면 어디까지는 찾아봤는데 더 이상 찾기 어려웠다 얘기하셔도 돼요. 우리 수준에서는. 음,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다라고 추측해서 답변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추측성.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화학원에서 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건축 자재로 쓰인 사례에 대한 기사문을 작성했습니까? 네네. 네네.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저는 네, 1학년 때, 2학년 2학기에 자기소개서 대회에서 신소재 공학과에 관련된 내용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통합과학 시간 때 신소재를 배우면서 관심이 생겨서 그때 수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신소재에 더 알게 되면 더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건축에서도 신소재가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지구를 아낄 수 있는 그런 건축 자재로 대박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탐구를 했는데요. 어, 지구온난화의 그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아, 어, 폴리우레탄 건축 단열재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촉매 공정을 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 단열재를 폴리우레탄으로 만드는데 이 폴리우레탄을 폴리올로 만들고 이 폴리올을 프로필렌 카보네이트라는 촉매 과정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만든 이 촉매 과정을 통해서 폴리올을 시범적으로 생산하였고, 어떤 회사에서 건축 자재로서 폴리우레탄을 생산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건축에서도 신소재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진로에서 어, 단순히 그 집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구 공동체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어떤 집이 좋을지 계속 고민해보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이랑 지속 가능한 건축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친환경이나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해서 지금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어떤 신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고, 네.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에는 건축 환경 설비 분야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사용하는 총 에너지의 4분의 1이 건축물에서 소비됩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건축물에서 줄인다면 저희의 에너지 총 소비량이 줄어서 어, 지구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건축물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마을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그게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단열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더 들어가 보면 에너지 자립집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건축 환경 설비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이러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분야에서도 건축이 네, 지구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지속 네, 가능한 건축과 친환경 건축 얘기할 때 건축에서 신소재 사용이랑 에너지 줄이기 설비를 네, 네. 통해서 요거 두 가지로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린이의 서류가? 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음, 음, 안전한 음, 집을 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음, 안전한 집이긴 한데, 음, 경사면에서 그 자연을 해치지 음, 않기 위해서 음, 경사면을 깎지 않고 음, 오히려 그 음, 경사면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안전한 집을 그런 음, 구상하는 건축공학자로서 의 컨셉을 가지고 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다 얘기할 수 네네.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너지 설비 분야에서도 우리가 네.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건축할 때 사용되는 신소재를 통해서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네. 구조적인 안전을 통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건축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접근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세 개를 음, 다 같은 카테고리로 그냥 친환경이나 지속 가능한 그 건축 안에 묶어서 얘기해도 될 것 같거든? 네네. 그러니까 굳이 아, 서울시립대는 내가 구조적 안전을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제 알고 구조적 안전이라는 것도 좀 접근을 해보면 이 건축을 위해서 막 땅을 다 산을 밀거나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네네. 그러니까는 큰 카테고리로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한쪽으로만 얘기하지 음, 말고. 네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친환경, 그러면 보통 뭐 신소재 쪽으로만 강조할 친구들은 신소재, 에너지로 할 친구들은 에너지, 뭐 하나만 얘기하잖아. 아니면은 건축 폐기물이면 뭐 네. 폐기물, 이렇게 하나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큰 카테고리 한 세 다 개, 해봤다. 가지고 나는 그 많이 넓게 접근하고 있다.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음, 이런 거는 자기소개에서 음. 보통 얘기하면 좋을까요? 내가 꺼내도 되지. 다 답변하고 싶으면. 음,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아, 싶은 게 이거, 네. 뭐냐라고 하는 뭐 진로 비전이나 이런 거를 묻는 네네. 질문이 나오면 일단 크게는 친환경 지속 가능한 건축을 생각하고 네. 있는데 뭐 신소재 사용, 뭐 구조적 안전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서울대 시립되면 그걸 메인을 뒤로 빼놔야 되겠지. 쭉 더 설명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메인으로 생각하는 건 에너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 한두 네네. 개를 좀 가볍게 던지고 뒤에 메인을 둬서 쭉 더 부연 설명할 수 있게끔. 음, 그리고 다른 대학은 이제 위치를 아, 바꿔주면 되고. 이거 정리해봐야겠어요. 너무 쓸쓸하네요. 세 감사합니다. 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조금, 오히려 서울시립대가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키워드를 얘기할 거라면, 이 에너지 네네. 자립 마을에서 에너지를, 뭐, 에너지 자립 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열을 할 수 있는, 뭐, 설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은 좀, 어, 뭔가 좀 덜 조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 그냥 기사 한두 개 이게 보고, 제가 얘기하나? 이런 그전에는 느낌이 말을 했었는데, 응.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다 까먹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거를 좀 정리를 아, 해야 될 것 같아.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좀 정리를 해서 좀 더 구체적, 확실히 내가 여기에 목표를 가지고 준비한 학생이라면 좀 더 구체적인 용어나 키워드들이 나오거나 할 것 같은데 요게 좀 겉핥기처럼 느껴졌어요. 네네. 여기를 좀 더 준비를 해주시기를 네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됐나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도 또 아, 열심히 하고 또 내일 함께 연습을 해봅시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잘했습니다. 자, 선우가 연결되면 바로 한번 가볼게요. 선우야? 선우 연결되면 어,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오늘 왔나요, 지금? 우리 클라우드 생일 축하해줘야 되는데, 정말 축하합니다. 오늘 이따 올지 모르겠네요. 방송을 들을지. 네, 매일매일 생일 같은 행복한 날들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자, 빈칸을 채워주시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장 내일 모레 첫 면접 있는데, 아이고, 이런. 어제부터 몸살 기운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그냥 평소에 말할 때도 습관적으로 바디랭귀지 쓰거든요. 면접 가서 너무 과한 바디랭귀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있습니다. 과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데? 막 주변에 만약에 책상에 막 물컵이랑 막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다 쓰러뜨릴 정도야? 그거 아니라 가벼운 손동작, 그러니까 내가 더 막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손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해도 돼요. 그 정도는 해도 돼. 근데 워낙 이 액션이 큰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좀 진정시킬 필요는 있지. 그럴 필요는 있지만 뭐 자연스럽게 뭐 손을 좀 설명하거나 할 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어.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고 오히려 지금 빨리 몸살 기운 잡아야 되겠네요. 응? 뜨끈하게 하고 좀 빨리 쉬세요. 알겠지? 빈칸을 채워주시오. 요거 컨디션부터 빨리 돌려주셔야 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선우 연결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선우야, 어서 오세요. 네. 수능 보느라 수고했어. 자, 이제 면접 준비로 이제 다 돌아왔습니까? 네. 컨디션?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원 동기 물어봐 달라고 했나? 지원 동기? 네. 네. 일단, 우리 대학에 지원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지원 동기 한번 들어볼게요. 말해 주세요. 네. 저는
사물인터넷 개발자를 꿈꾸며 지속 가능한 스마트홈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가번호 땡땡번입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일에 강점이 있습니다. 불편한 점을 찾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응용하여 다양한 교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에 진학하여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융합 전공하여 세계적인 IT 전문가가 되는 첫발을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에서 내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잘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생활 속의 불편한 점 해결한 것 중에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 간단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저는 3학년 때 경물치지 동아리에서 아두이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탈의실 센서 등 만들기 프로젝트였는데, 탈의실이 교실마다 간이 탈의실이 있었는데, 이 탈의실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용하는 탈의실이다 보니까 탈의실을 해야 할 때마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탈의실 안에 사람이 있으면 PIR 모션 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탈의실 안에 사람이 있으면 LED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장치를 제작하였습니다.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진행하였고 저는 회로도 제작 및 스케치를 담당하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제가 만든 회로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을지 생각해보고 핀모드 함수나 디지털 리드, 디지털 라이트 같은 아두이노 내장 함수들을 이용해 코딩을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나중에 또 불편한 점이 생겼을 때 제가 직접 또 실천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선우야, 네. 지금 답변할 때 떨리니? 조금이요. 조금 떨려? 그냥 괜찮아. 말할 만해. 우리 선우가 원래 좀 이렇게 차분하긴 한데 약간 톤 좀 높여볼까? 약간 톤 약간 좀 높여볼까? 괜찮겠습니까? 네네. 좋습니다. 자, 지금 답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좋아요. 일단은 처음에 지금 우리가 준비한 질문이 아니었어가지고 생각하고 들어갈 때 약간 요게 좀 있었어. 생각하는 소리 있지. 하는 거. 네. 그게 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답변 연습을 하면서 내가 준비되지 않은 답이 나왔을 때도 속으로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면 좋아. 네네. 그거는 생각을 해주고 지금 준비되지 않은 거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 잘했습니다. 좋아요. 자, 직접 코딩해서 이거 한 거라고 했는데 코딩할 때 어려움 없었어요? 코딩 수준 어느 정도 됩니까? 본인의 코딩 수준? 어, 이거 코딩하는 과정에서 그 아두이노를 코딩할 때 그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된 핀 번호를 잘 보고 코딩했어야 하는데 그 점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그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난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코드를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났었는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코딩 수준은 2학년 때 프로그래밍 강좌를 주문형 강좌로 수강하면서 파이썬과 C 언어 정도 다룰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약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도 돼. 여기 오는 친구들이 웬만한 코딩은 기본적인 거 간단하게
어떻게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경험은 다 가지고 올 거 아니야. 거의 다. 그치? 네. 근데 우리는 특징이 뭐야? 막 1학년 때부터 이게 진짜 너무 막 재밌어가지고 내가 막 독학하고 그래서 네네. 대회 나가서 좌충우돌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 그래서 네. 지금 약간 내가 지금 답변 들으면서 혼자 좀 피식했는데 조금 더 텐션을 높여줘야 돼. 난 진짜 이게 너무 재밌다. 응? 이런 되게 차분하게 좀 드라이한 것도 괜찮아. 우리가 뭐 정치 외교 쪽으로 나가서 막 뭔가를 막 어필해야 되는 뭐 이런 특징은 아니니까 차분하게 답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조금 더 답변의 내용이나 이런 거에 내가 이 분야가 정말 재밌어서 막 밤새서 우리 막 하고 했잖아.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더 넣어줘야 돼. 네네. 지금 약간 느낌은 이미 프로그래머가 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들거든. 진짜 프로그래머들 약간 좀 되게 드라이하게 좀 나른하지만 머릿속에 그 코딩 다 짜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눈을 약간 허공을 보면서 지금 머릿속에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면접장에서 내가 이 분야가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좀 푹 빠져들어서 했다라는 거는 답변 내용으로 또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거든? 네. 알겠지? 네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넣어서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어보면 서류상에 드러나는 거는 프로그래밍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 뭐 주무형 강좌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썬이랑 C 언어 등 정도를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까지 갈까지 뭐 1학년 때부터 독학을 해서 정말 대회를 위해서 밤을 새보기도 했고 이것이 어떤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매력 때문에 푹 빠져들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덧붙여도 돼, 내용을. 어, 네네. 알겠지? 그래서 네네. 이제 면접장에서는 내가 정말 이 전공을 얘는 정말 즐기는 애구나.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학에 관심이 있구나. 이거는 매력적으로 보일수록 좋은 거야. 알겠지? 네. 그러면 지금 다른 대학도 많은데 우리 학교 숭실대 컴퓨터학부 왜 썼어요? 왜 지원했습니까? 지원 동기에서 학과 지원 동기 말고 굳이 우리 학교 선택한 이유도 말할 수 있나요? 먼저 숭실대학교는 AI 투표로 이런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많은 지원과 활동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숭실대학교에 입학해서 숭실대학교에만 존재하는 그런 DIY 자기 설계 융합 전공이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그리고 제 꿈인 사물 인터넷 개발자를 이루기 위한 이루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숭실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홈페이지 가봤어? 학부 소개? 네, 거기 보면은 나 지금 보고 있거든. 여기 네, 제 첫 페이지에 소개 뭐라 돼 있냐면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컴퓨터 관련 학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이런 거 얘기해줘야지. 알겠지? DIY 뭐 네네. 전공 이런 거 다 좋아. 좋은데 정말 이 대학이어야 돼, 선우야. 약간 뭔지 알겠지? 이 대학이어야 돼. 컴퓨터 학부 다 있잖아, 딴 데도. 그렇지 않니? 맞아요. 그리고 막 기사 검색하면 막 개발하고 이런 것도 막 나와. 네, 그런 거 얘기해줘야 돼.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거는 조금 더 나도 찾아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제 연구 주제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거 찾아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고 네. 근데 어쨌든 이 대학만이 가진 진짜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을 더 얘기해. 정말 여기서 내 꿈을 펼치고 싶다. 이게 드러나야 돼. 아, 알겠지? 그냥 어떻게 쓰다 보니까 썼고 어떻게 하니까 1단계가 됐고 제가 여기 왔어요가 아니야. 진짜 네. 여기 진짜 이 대학 내가 진짜 여기는 돼야 된다 내가 이런 느낌으로 어? 얘기를 해야 돼. 네. 알겠지? 그래서 요거 예를 들어서 뭐 이건 한번 검색을 해봐. 뭐 센서라든가 이런 데서 연구된 이런 게 있는지 숭실대 센서 이렇게 해갖고 구글링 하거나 좀 해가지고 뭔가 있나 봐봐. 우리한테 맞는 키워드랑 해서 네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요거는 조금 더 정리를 해봐봐. 그리고 학교에 대한 뭐 좀 특이사항 같은 그런 매력적인 것들은 더 얘기하셔도 돼요. 기왕이면 비슷한 점수대에 비슷한 활동을 가진 친구들, 결국 이제 1단계 합격한 친구들은 누가 붙고 아니어도 이상할 게 없는 친구들이야. 거기에서는. 네.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러면 네. 진짜 우리 학교를 원해서 오는 친구들을 대학들은 사실 다 진짜 뽑고 싶거든. 알겠지? 대학들도 그게 되게 걱정이에요. 와서 또 우리 학교 너무 꿈꿔서 왔지만 또 내년에 다시 반수해서 막 가보려고 도전한 친구들도 많고 진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진짜 우리 학교를 꿈꿔서 내가 교수님들도 내가 키우고 싶은 제자를 뽑고 싶잖아. 알겠지? 요거는 한번 더 정리해봐. 이제 계속 올 수 있어? 선우야? 내일도 오고? 네. 좀 더 정리를 해봐, 요거는.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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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잠깐만. 석준이가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그리고 밑에 답변할 때, 답변과 답변 단어와 단어 사이에 쉼이 너무 큰 것 같아. 약간. 근데 이거는 고민하면서 지금 준비되지 않았던 답변이라 고민하느라 그렇고, 그건 괜찮아. 면접장에서도 내가 이제 준비하지 않은 답변이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차분하게 할 말을 다 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그거는 괜찮고, 대신 뒤에 약간 확신 없이 말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요 부분은 지금 내가 텐션을 올리라는 말이랑 아마 좀 비슷한 말일 것 같아. 난 진짜 이 대학이다. 내가 이 전공에 흥미가 있다라는 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확신을 느끼게 하려면, 이제 막 우리가 되게 재밌는 거 얘기할 때, 막 몸도 막 앞으로 이렇게 다가가지고, 그렇게 되잖아. 맛있는 거 먹을 때 뒤에 이렇게 기대서 안 먹고 어떻게 돼? 내가 좋아하는 반찬 나오면. 일단 의자 앞으로 몸이 이렇게 나가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다 꺼내줘야 되는 거지. 알겠지? 네네. 공부할 때 제일 좋아하는 과목 뭐였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수학 과목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과목을 공부할 때마다 어떠한 공식 같은 것이 나오면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 수학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식이 나왔을 때마다 제가 직접 유도해보면서 이 공식이 나중에 문제를 풀거나 할 때도 더 큰 도움이 되었고, 공식을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하면 수학도 재미없고 나중에 까먹기도 쉽고, 그런데 공식을 유도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러한 공식이 더욱더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공식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서 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식 유도할 때 제일 어려웠던 거, 애 먹었는데 성공했다 하는 거 있어요? 처음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그 미분계수의 정의를 유도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2학기 때 수투 과목에서 그 극한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그 극한이 그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지만 하지만 미분계수의 정의가 그 기하학적으로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 그래프가 접선의 기울기의 극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가장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나중에 알, 나중에 공식을 이해하는 데 성공했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석준아 수학 공식 얘기랑 이거 얘기 나올 때는 앞에 질문했을 때보다 조금 더 너가 되게 재미있게 느끼는 것처럼 들렸거든? 너의 말투나 이런 게? 그러니까 실제로 네가 했던 활동들 떠올리면서 얘기해서 더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아마 방송 올라가면 약간 그 차이를 한번 느껴봐봐.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 얼굴을 보지 않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상상했을 때는 약간 좀 내가 표정이나 이런 것도 좀 즐거워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앞부분에 답변한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런 느낌으로 계속 좀 얘기를 해줘야 돼. 알겠지? 잘 모르겠지? 어땠는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뭐 내일 또 와서 연습한다고 하니까 또 반복해서 연습을 하겠지만 답변 잘 들었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사물 인터넷 개발자라는 꿈을 이루었을 때도 이러한 저의 강점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나중에 커서 저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요구 사항들을 들어보면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물인터넷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이제 중간에 물론 이제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진로 비전이나 그다음에 이제 대학 와서 더 연구 뭐 하고 싶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다 진행됐을 수도 있지. 이제 우리는 이걸 생략을 한 거니까. 네, 그치? 응. 근데 어 지금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생활 속의 불편한 점을 찾아서 편리한 생활을 만들어주고 싶다. 사물 인터넷을 통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 자체가 중간에 내가 뭘 연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만약에 우리 면접 중간에 안 나왔다면 결국은 뜬구름 잡는 얘기에서 뜬구름 잡는 얘기로 끝나는 거거든. 네, 그래서 면접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게 처음 도입이든 마지막 말이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편리하게 바꾸겠다는 건지의 키워드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어, 네, 그 사물 인터넷 컴퓨터 개발하면 생활이 편리해지겠지. 과학이 발달하면 생활 편리해지겠지. 불편함 해결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네, 그럼 우리가 사물 인터넷에서 지금 이제 그 키워드를 잡아갈 때 몇 가지 키워드를 이제 잡았던 것이 있잖아요. 자기소개서에서 강조하고 했던 부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우리 말 속에도. 네, 네, 알겠지? 네. 그래서 마지막 말도 그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이제 이 마지막 말을 연습을 했어?
마지막 말은 아직 연습 아, 못했어요. 그냥 지금 생각난 대로 했구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이제 보면은, 그 중간중간 표현 중에 제가 이제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 어, 근데 나중에 커서 이런 것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물 인터넷 뭐 전문 개발자가 돼요. 뭐 연구원이 돼요. 전문가가 돼요. 이렇게 구체적인 그 미래 지향을 써주면 더 좋아. 나중에 내가 네. 언젠가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건지 알겠어? 네. 그래서 그것도 마지막 할 말도 한번 미리 준비를 하면 여기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연습할 수 있으니까 좀 처음에 자기 소개,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마지막 할 말은 먼저 준비해 두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이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지? 숭실대에서 뭐 IT 뭐 이런 학과나 대학명도 뭐 처음 사용하고 그 아까 그 처음 타이틀이 있잖아. 그런 거 좀 많이 강조해서 준비를 해봐. 학교 지원 동기도. 네. 알겠죠? 네. 내용은 되게 구체적이고 좋아. 지금 준비 그 활동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좋으니까 이제 진로 비전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키워드는 또 선우 내일 오면 우리 같이 면접 준비 연습을 해볼 테니까 그 부분도 준비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했어. 잘했어. 처음 치고는. 너무 잘했어. 어휴, 안 해도 돼. 아주 잘했어. 또 내일 한번 또 연습해 봅시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석준이가 연결이 됐는지 한번 좀 가볼게요. 아, 우리 친구들 줌에서 너무 잘하고 있죠? 석준아, 멘토님, 응,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소리 들리세요? 네, 어우, 화면이 켜졌네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얼굴 나오면, 네,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 진짜 반갑네? 좋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아우,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원래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작나요? 원래? 카메라 작냐고? 네, 제 그 음. 캠이 좀 작은 것 같은데. 근데 괜찮아요? 이제 실제로도 면접관 분들 얼굴 있고 내 얼굴 좀 작게 보이고 면접관 분들한테는 크게 보이겠지. 내 방송에서는 좀 아, 작아도. 그치? 네. 그건 그럴 수 있고 지금 일단 그 얼굴의 이 방향이나 뭐 자세나 그다음에 그 눈동자에 집중하는 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지금 보일 수 있어요. 네. 네네. 요거 그럼 한번 실제 화면이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멘토님, 음. 오늘은 제가 그 독서실 복도라서 아, 그렇구나. 그냥 기본적인 이런 시선 체크만 하고 네네네. 내일 좀 본격적으로 해도 될까요? 아,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아, 네. 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마무리할게요. 아, 그러면 일단 자세히 앉아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도라도 좀 해봐. 자세 잡고. 좋네. 없어, 없어. 뒤에 아무도 없어. 내가 망봐줄게. 해봐. 음. 네, 좋아요. 각도 좋습니다. 크게 또 잡아주시네. 네.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네. 지금, 아이 컨택하는 그 위치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얼굴 네. 위치나 몸, 그 크기도 괜찮거든? 정면으로 이렇게 보고 하면 되겠네. 실제 면접은 이 어디서 볼 거야? 집에서 일단 할 것 음, 같고, 음, 그때 일단 네, 집에서 할 것 같아요. 네, 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집에서 하는 게 좀 주변 사람 신경 안 쓰이고 더 좋을 거예요. 집중이 잘 될 거야. 네, 멘토님 혹시 네, 카메라 볼 때 네. 그 위에 파란색 좀 그 카메라가 있긴 있거든요. 색깔이 음, 뜨거든요. 그걸 봐야 될지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화면을 봐야 될지 음. 모르겠어요. 일단은 볼 때는 카메라를 봐야 나랑 아이 컨택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카메라 렌즈를 아, 봐줘야. 지금 카메라 렌즈 볼 때는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석준이 얼굴 화면 모니터를 보면 확실히 좀 눈을 아래로 내려서 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 서로 눈을 마주보고 답변한다는 느낌을 받게 하려면 렌즈를 보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네, 각도가 딱 알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일 더 연습해서. 오케이. 내일부터 이제 연습할 때 요런 프레임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내일부터 연습하자. 안녕하세요. 안녕. 나도 손을 흔들게 되네. 아우, 너무 반갑네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좀 약간 자세나 아이 컨택 연습하고 싶은 친구들은 마스크 착용하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미소를 머금어라, 이런 것도 하긴 했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아이 컨택과 내가 이제 말할 때 좀 거슬리는, 답변 전달에 거슬리는 어떤 습관이 없는지, 요런 거를 체크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하니까, 음, 이렇게 마스크 끼고 화면 연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우리 또 석준이가 오늘 용기 내서 화면 출연을 해줬습니다. 잘했습니다. 내일부터 또 답변 연습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중간에 세린이도 우리 수원피플 화이팅 외쳐줬어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수시다기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우리 친구들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죠. 자, 내려와 보겠습니다. 빈칸을 채워주실 친구가 습관이 자주 쓰는 거야. 말할 때마다 계속 손을 움직이거나 하면 아무래도 좀 자중을 해주는 게 좋아. 왜냐면 그 손을 움직이거나 하는 그 제스처 때문에 내용이 좀 방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한 설명,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활동이나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내용이 복잡하면 내가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효율적으로 전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손을 사용하거나 해서 그 순간에 이렇게 조금 더 어떤 제스처를 쓸 수는 있지만, 말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손을 사용한다. 그거는 좀 의식적으로 줄여주는 게 확실히 좋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승찬이가 수업 시연하면서 피드백하면서 너무 아주 날카롭게 해주셨습니다.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스타참맘님께서 멘토님 피드백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우 아직 준비가 많이 부족한데 용기 내어 줌 연습 참가해주니 기특하네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지금 선우가 긴장해가지고 잘 떨리는지도 모르겠어요 했지만 사실 방송에 목소리 나온다는 게 굉장히 좀 떨릴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너무 기특합니다. 너무 기특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차분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안 떨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차분하게 답을 잘했습니다. 네. 조금 더 좀 디테일한 답변 내용으로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학생들이 보통 자기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는 친구들은, 그게 제일 어려운 친구들은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듬어 가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본인이 했던 활동은 충분히 떠올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공 진로 비전이라든가 학과나 학교에 대한 지원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듬어 마지막 할 말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좀 다듬는데 시간을 들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또 면접일까지 하루 이틀 또 연습해본 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한두 번 해서 좀 뭐 달라질까 싶은데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일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찐빵이 어서오세요. 면접 준비하다가 잠시 쉬러 왔어요 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영상 업로드 잘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수고 많았고 어쨌든 또 다음 면접이 있으니 우리가 쉴 틈이 없습니다. 네,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수시다기모님께서 다들 너무 잘하네요. 면접 보는 친구들 너무 부럽기도 하고요 했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면접이 또 다른
어려운 단계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면접의 기회가 네, 있으면 너무 좋죠. 네, 우리 비니한테도 합격의 결과가 올 겁니다. 또 우리 부모님과 학생 모두 이 기간에 멘탈 관리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승찬이도 면접 전형에서 1등 결과 거둘 수 있었던 거는 학부생들 사이에 논의되는 문제에 대해서 걸맞는 답변을 준비해 가서였다. 입학해서 보니까 배우는 게 다 면접 때 준비했던 내용이더라.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보는 게 그런 내공이 좀 드러날 수 있어요. 면접장에서. 맞습니다. 찐빵이 완전 잘했어요. 멘토님이랑 같이 고민했던 내용 바탕으로 다듬은 거 담임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점검받았는데 잘했다고 해주셨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멘토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 수고했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 이제 잘 마무리 지었으니까 또 한번 결과 기다려보고 우리 남아있는 면접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봅시다. 수시 사기맘님께서 근데 멘토님 도대체 이 시기에 마음이 정말 갈피가 안 잡히는데 뭘 하면서 기다리면 좋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뭘 딴 거를 막 하셔도 결국은 또 여기로 막 돌아오죠. 마음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여기로 마음이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뭘 막 준비할 그런 시간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막 뭘 배우기도 하고, 그게 컴퓨터든, 운전이든, 뭘 막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 에너지를 막 쏟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결과 기다리는 대로 다시 마음이 돌아오면 결국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될 거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것밖에 이게 답이 없습니다. 된다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수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 여기 많은 다른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저도 함께 이 행운의 에너지를 보내드리면서 함께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게 힘들어요. 뭘 하고 바쁘게 막 해도 결국은 이 결과를 고민하는 걸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시기가 멘탈 관리가 가장 힘듭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러시고 또 서로 배려하고 눈치 보느라고 또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시고 이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3 이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정말 돌아보면 어느 한순간도 쉬었던 순간이 없거든요. 어느 한순간도 쉬었던 순간이 없는데 이미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니까 그때 느꼈던 게 좀 덜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사실상 그때는 해야 할 것들이 눈앞에 바로바로 이제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해내야 되니까 그런 걱정이나 근심을 막 할 겨를도 없이 무언가를 막 해내야 되니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긴장감이 또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내가 뭔가를 이걸 위해서 더 바로 해내야 되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결과만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이 멘탈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더 가장 많이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긍정 마인드로. 맞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긍정 마인드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수험피플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또 적극적으로 줌에 참여해서 연습하는 친구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정말 지금 늦은 시간인데 함께 그런 친구들 적극적으로 피드백도 해주시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는 우리 스패너분들, 수험피플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마음들이 모두 모여서 다 합격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밤 11시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안녕.